요 며칠 유럽이 심상치가 않죠. 스웨덴의 시위에선 코란이 계속해서 불타고 있고, 프랑스에선 경찰의 총격으로 알제리계 소년이 숨진 일에 대해서 이 시위가 거세지면서 급기야 폭동, 약탈까지 심화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 시위는 벨기에 또 스위스까지 번지고 있고요. 이게 뭐 기독교 사회 대 이슬람 사회는 아닌 것 같고, 이미 유럽이 기독교 사회가 아니니까요. 오랜 시간 서구 사회를 지탱해왔던 이 다문화 정책 자체에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의 균열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교황은 인터뷰에서 쿠란이 불탄 사건에 대해 화가 나고 혐오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거부하는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라고 덧붙였고요. 상대가 존중하고 성스럽게 여기는 거를 일부러 불태우는 행위가 왜 표현의 자유냐라는 이야기죠. 익숙했던 가치관과 옳다고 여겼던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조금씩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7월 4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아이고, 보헤미안 랩소디를 끝까지 들었네요. 허지웅쇼 1부 첫 곡, 오늘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로 열어봤습니다. 8259 쓰시는 분, 금방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예요. 웅디 오늘도 놀러 왔어요? 말씀 주셨어요. 전 여기 올라올 때 비 막 쏟아지기 시작하던데요. 당황스러웠어요. 도착하고 나니까 막 쏟아졌어. 양윤정님은 웅디 10년 다닌 회사 월급 상승도 없고 그냥 시원하게 퇴사하고 혼자 머리 식힐 겸 홍콩 와 있습니다. 식당 웨이팅 기다리면서 듣고 있어요. 이야, 그래요. 뭐 이 간단하게 이유를 써주셨습니다만은 이 여러 가지 맥락이 읽히네요. 결정 잘하셨고, 예, 가서 또 좋은 시간 보내면서 충전할 수 있는 기회 됐으면 좋겠네요. 맛있게 드시고요. 아침에 제 14년 전에 글쓰기 수업에서 가르쳤던 학생이 자기가 이번에 책을 써가지고 보낸다고 책이랑 편지를 같이 보내놨는데, 편지 읽다가 막 뭉클해가지고 지금 제가 죽겠네요. 시간이 이렇게 빠르구나.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는 제 말에 웅디는 따뜻한 위로를 해주셨어요. 화려한 가로수길에서 위축되어 있던 제게 웅디는 진짜 형 같았어요. 동생을 보호해주는 멋진 형. 이야, 진짜 멋진 사람 같다 이렇게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도 그 수업 때문에 그때 가로수길을 처음 가봤어요. 아이고, 그랬던 친구가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라고 하네요. 책을 냈어. 대단하네. 감동적입니다. 권희진님, 김재영님, 이기용님, 김성숙님, 김연선님, 정윤선님, 한용희님, 8259 쓰시는 분, 이외에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시작부터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습하고 어두운 날씨, 비가 오고 쏟아질 이런 날씨, 그래도 좀 힘차게 출발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방송 잘 이끌어 볼게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하겠습니다.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예의 에,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또 바빠진 것 같아요. 뭐가 있어요? 유독 5월, 6월, 7월 이쯤이 좀 강의 요청이 많아가지고. 강의? 무슨 강의? 재테크나 인생 뭐 제가 인생까지 가르칠 아직 깜냥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자기개발 이런 느낌으로 좀 많이 다니고 있어요. 자기개발? 네. 자기개발 그런 거 아니에요? 끌어당김의 법칙.
바라면 이루어져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돕는다. 선생님 딱 싫어.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제가 그때 최근에 낸 책이 퇴사 이런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커리어 좀 업그레이드 이런 거 많이 다니고 있고 제 허지웅 쇼 엄청 홍보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잘하고 있죠. 또 이제 경제 전문가시니까 그렇죠. 전문 파트 쪽으로도 많이 강의를 하고 계시군요. 맞습니다. 건강 챙기시고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전 세계 49건 중 한 건이 우리나라에입니다. 네, 지난주에 인천 송도의 국립세계 문자박물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특별한 유산도 볼 수 있다고 해서 소식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문자박물관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문자 박물관. 조금 생소하죠? 예. 근데 사실 만약에 해외에서 가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국내에서는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예. 국내 최초로 생긴 거고요. 세계로 봐도 세 번째로 생긴 거라고 합니다. 원래 별로 없구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문자, 세계적인 문자에 대한 연구, 뭐 유산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고요. 예. 무엇보다도 우리는 또 한글을 가진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라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뭐 어떤 것들이 그러면 보통 이제 문자라고 하면은 이 소프트 파워니까. 그렇죠. 뭐가 그럼 전시가 되죠? 뭐 일단은 기록물들 같은 게 상당히 많은데요. 뭐 전 세계 문자를 주제로 기원 전 2100년 무렵부터 최근까지 4000여 년을 아우를 수 있는 244건 그리고 543점에 달하는 유산들을 모아놨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문자에 관련된 거니까 해외에서도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이 돼서 아랍어 그리고 태국어 등 무려 9개의 언어로 전시가 설명된다고 해요. 이게 원래 박물관들에서는 특별전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개관 기념으로 긴글주의, 문자의 미래는 이라는 특별전도 지금 열고 있는데 긴글주의. 네, 왜냐하면 최근에는 좀 글보다도 비문자적인 소통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모티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보내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돌아보는 그런 특별전도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49권 중에 한 권이 우리나라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지? 그러니까 구텐베르크 42행 성서 초판본 중에 이 분책본의 원본이 49건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한 권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맞아요. 대박. 이게 49건, 전 세계에 49건밖에 안 남아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로 보유를 하게 된 나라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 박물관이 생기면서 보유를 하게 된 건가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갖고 있지는 않았고 이번에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고요. 예. 안타까운 건 아마 사실 이제 직지 심체 요절이 구텐베르크보다 조금 더 앞섰잖아요. 우리 뭐 여러 번 허지웅 씨도 통해서 맞아요. 역사 코너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 번 다뤘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 부제는 좀 아쉽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보관품을 또 따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전시 중이라고 하니까 약간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월요일은 휴관? 그렇습니다. 예, 월요일은 휴관. 네, 그리고 무료니까요. 무료예요. 네,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뉴스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인간이 만들어낸 사슴섬입니다. 사슴섬? 진짜 말 그대로. 어느 나라 얘기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사슴섬? 이게 전라남도에 사슴이 점령하고 있는 외딴섬이 있대요. 네. 사람은 150명 정도밖에 안 살거든요. 예. 근데 사슴이 600마리 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이게 사람에 의한 결과인 게 누군가가 원래 이 섬에는 사슴이 살고 있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난 녹용을 이제부터 팔겠다. 녹용을 팔겠다고요? 네. 그래서 어딘가에서 사슴을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네. 바로 전남 영광에서 2시간쯤 떨어진 안마도의 얘긴데요. 안마도. 네. 처음에는 녹용 팔겠다고 사슴을 한 4-5마리 정도 데리고 들어갔대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거 녹용 생각보다 상품가치 떨어지는데? 이러면서 본인은 떠났어요. 사슴만 두고. 유기했어? 사슴도 유기를 해요? 그니까요. 아니 이럴 수가. 근데 이게 한 10년 전쯤의 얘기거든요. 그때는 10마리가 채 안 됐는데 지금은 60배가 넘게 늘어나가지고 600마리가 넘는 사슴이 그 섬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되게 열심히 사는구나 사슴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남은 섬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텃밭도 망가뜨리는 건 당연하고요. 잠깐 그렇겠네. 네. 그리고
좀 심각한 문제인 거는 묘지까지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슴이 묘지를 왜 망가뜨려요? 판대요. 왜? 땅을 파는 거죠. 이렇게 팍 파는 습성이 있대요. 아 그냥 뭐 이제 강아지들 땅 파듯이.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파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막 나무도 갉고 막 그 수액도 빨아먹고 이래가지고 뭐 자연 환경이 나만 하는 게 없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알고 있나요? 일단 정부와 지자체에서 서로 떠넘기기 바쁜 상황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현행법상으로 사슴이 가축으로 분류가 된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잡아들였다가 그 녹용 팔겠다고 데려온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보쇼. 내 사슴을 왜 잡아들였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유기해놓고 무슨 나중에 재산 가치가 있다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건 혹시 모르는 거니까. 혹시나 민원에 시달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개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일일이 잡아들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을 역으로 토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한 100마리 정도만 되면은 그러니까. 야, 뭐 사슴 있다 하고 오히려 약간 좀 뭐랄까 외부에서도 그쵸. 구경하러. 맞아. 근데 600마리? 이건 좀 무섭죠. 섬에 그러니까요. 작은 섬에 600마리가 살고 있으면은 무섭습니다. 이게 나중에 또 아마 좀 더 심각한 뉴스로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이거 좀 빨리 해결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퀴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인천 송도에 이것 박물관이 생겼습니다. 한글을 가진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1번 문자, 2번 김치, 3번 항아리.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2부 시작하자마자 우리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1번 문자였지요. 문자 1117 쓰시는 분. 저 아이들 한글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문자 박물관 빨리 가보고 싶네요 하시면서 이렇게 정답 보내주셨네요. 1117 쓰시는 분, 또 7522 0509 쓰시는 분, 그리고 이기용님, 이용성님, 이렇게 5분 커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김복수님이 글솜씨도 없고 똑같은 일상이라 뭐 사연 보낼 게 없어서 고릴라라는 깔았는데 지금 굉장히 큰맘 먹고 회원 가입을 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도 나올까요? 궁금해요 하셨는데 이런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사연도 뭐 가끔은 재밌는데 일상을 공유하는 게 더 좋아요. 전재영님, 써니님, 유혜경님, 오정문님, 해안선님, 4591 7969 7765 5181 쓰시는 분, 이렇게 또 우리 새싹분들이 눈에 띄네요. 잘 오셨고 나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우리 맛집 탐방 노중훈 탁재영 이우석 세 분과 함께합니다. 노탁석의 맛맛, 오늘은 편육 맛집으로 함께할게요. 광고 듣고 세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못인 제가 맛을 잘하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석의 맛맛, 노중훈 이우석, 우리는 노탁석이에요. 카푸디님 해봐요. 왜 안 들리지? 그래요? 안 들려요? 들린다. 네네. 자, 우리 이영원한 맛선생님, 할매 밥됩니까의 저자 맛군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행계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 PD의 여행 수다를 진행하고 계시는 오늘은 또 이제 다시 루피 패션으로 돌아오셨어요. 고무고무 탁재영 PD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수다 떠는 고무고무 탁재영 PD입니다. 오늘 위의 천재, 오늘 한 끼 어떠셨나요의 저자, 힌트 요정 놀고먹기 연구소 이우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굉장히 담백하네요. 제가 좀 철이 들었습니다. 예. 여름을 맞아서. 여름을 맞아서 철이 든다고요? 좀 더 어른스럽게. 예. 보통 그런가요? 일단은 여름이 되면 사람이 이제 항상 이제 겨울에 연말연시에 뭐 새로운 신년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 하반기가 딱 와 도래했거든요. 하반기죠 이제. 그래가지고 저는 1년에 2번 황골탈퇴를 하려고. 하반기 계획 중에 가장 도드라진 건 뭘까요? 일단은 돈을 많이 벌자. 힌트. 네. 힌트. 힌트. 힌트는 요즘 컨디션이 그러니까 최고 좋죠. 이 훌륭한 힌트를 계속 가져야 그러면 오늘 기대치가 커져서 안 돼요. 잘할 거면서. 어쩌다 얻어 걸린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다음 주에는 탁피디의 목소리가 실제로 안 나올 겁니다. 예. 왜 또 어디가? 다음 주에 그 남도 우리술 품평회 제가 그 심사위원으로 가게 돼서 다음 주는 부득이하게 딴 일이면은 제가 거절할 텐데 그런 일은 이제 거절할 수가 없어요. 심사가 뒤틀릴 수가 있죠. 불안하다. 다음에 타피디님 그 얘기 한번 해줘요. 그 주세 얘기. 네네. 우리나라 술이 그 주세 구조가 좀 불합리하던데요. 그렇죠. 이제 종가세와 이제 종량세 이제 이런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근데 네네네. 그 외국 술과 비교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던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그 도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그냥 소비하는 양에다가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들어가는 원료의 가격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가지고 이렇다는 얘기는 이제 좋은 원료를 쓰면 쓸수록 비싸지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까지 붙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불합리하죠. 이거 심사할 만하네.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 맞아 봐요. 아니 원가가 48,000원인가 그런데 세금이 6만 원인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좋은 재료를 쓰면 쓸수록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지는 좀 기형적인. 그렇구나. 그럼 외국 위스키랑 어떻게 경쟁을 해?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빨리 좀 해소를 해야겠죠. 그래요. 자, 우리 다음 주 화요일이 또 초복이야. 다음 주 벌써? 화요일도. 초복이네. 다음 주 화요일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네네. 자, 오늘 주제 편육입니다. 편육도 역사가 있나요? 그럼요. 편육이 길고요. 네네. 우리 소장님께서 오늘 담백해지신 이유가 오늘 이제 편육이다 보니까 어딘가에서 좀 이렇게 눌러서 기름기를 쫙 빼고 오신 게 아닌가. 약간 눌렸어 지금 헤어스타일이 눌린 스타일이야. 어디에 눌렸을까? 나도 밑으로. 자, 그러면 한번 편육의 TMI 역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사실 수육편에서 다뤘던 이야기인데 수육, 제육, 편육은 다 어떻게 다르냐. 이거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수육은 이제 숙육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삶아서 익힌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모두 가능한데 현재는 대체로 수육 그러면 소고기로 좀 정리되어 가는 느낌이고 제육은 저의육. 그러니까 돼지저자. 돼지.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를 가리키는 말인데 근데 지금은 뭐 제육 그러면 볶음이 너무 일반적이다 보니까 제육 볶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죠. 편육은 그럼 뭐냐? 원래는 얇게 점인 수육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아 놓으면 다 수육인데 요거를 얇게 점인 거죠. 그래서 어떤 고기를 수육으로 만들어서 이걸 얇게 편으로 썰은 건데 냉면에 대한 기사나 표현들 찾아보면은 냉면에 수육이 몇 점, 편육이 몇 점 올라갔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많은데 구분을 했구나. 네, 사실 냉면에 올라가는 고기는 소나 돼지나 모두 편육이죠. 편으로 얇게 썰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보쌈을 수육과 동의어로 생각하는 분도 많은데 수육은 사실 이제 보쌈에 곁들여 먹는 여러 재료의 하나인 거죠. 보쌈 김치에다 곁들여 먹는. 그래서 보쌈 김치. 네. 자, 일단 그 편육의 기본이 되는 수육. 요게 이제 고기를 물에 삶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음식이라서 뭐 이거는 인류 역사와 뭐 같이 한다라고 이제 과언이 아닌데 요 수육으로 요리를 하면은 연료가 절약이 되면서 국물을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더 일반적인 조리법이었어요. 고기를 요리할 때. 그래서 이제 뭐 조선왕조실록 정조편에도 보면은 숙육을 과일과 함께 냈다. 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삶기만 한 수육에서 가죽과 고기를 결합시키는 그런 조직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게 이제 젤라틴화 할 만큼 푹 삶아 가지고 요거를 천으로 싼 다음에 무거운 걸로 눌러서 젤라틴을 식혀서 굳히고 가지런하게 썰은 것을 이제 편육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배 보자기 같은 데다가 고기를 삶아가지고 이제 싸가지고 그 위에 무거운 돌 같은 걸 일단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럼 아래로 이제 기름기랑 물기가 좀 빠지죠. 그래서 이게 다 식으면 얇게 썰어서 내는 거니까 이 편육이라는 게 고기를 조리하는 그 방법에 방점이 있는 거지 사실은 재료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편육에는 돼지 껍질만 모아서 한 것도 있고 소 힘줄만 모아서 한 것도 있고 뭐 아무 그 허드렛 고기 같은 걸 다 때려놓고 푹 삶아서 보자기에 싸서 눌러 썰어낸 것도 있는 거죠. 족발로 한 것도 있고. 네. 돼지 머리 뭐. 그래서 이 편육의 특징은 일단 네모난 모양입니다. 네모난 모양. 네. 그러니까 이제 뭘 삶아가지고 이거를 누르려면은 옆으로 안 퍼지게 틀에 가둬야지. 뭔가 그 누름 틀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넣고서는 뚜껑 같은 걸 덮고 그 위에다가 이제 돌 같은 거를 괴는 거죠. 그래서 요게 다 식으면 아주 당연하게도 네모난 모양이 되고 요거를 그 각을 잡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래시장에서 이제 흔히 보는 형태를 보면은 아래 윗면이 납작한 그런 월병 모양의 둥근 모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가장자리는 약간 동그래. 예. 완전 가장자리. 월병 모양, 그쵸, 월병 그쵸. 모양 말 그대로. 예. 그래가지고 그 가장자리는 사실은 이제 썰어놓으면 티가 금방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김밥에도 그 끄트머리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꼬다리. 그렇지. 맛있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시장 가면은 그런 가장자리만 또 이렇게 즐겨 드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하고. 엣지 있네. 그리고 이제 편육의 일종으로 또 족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족편은 돼지 족 중에서도 무릎 아래 부분 왜냐하면 그 윗부분은 이제 족발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를 무르게 푹 삶아서 뼈를 발라내고 체에 받쳐가지고 물기를 뺀 뒤에 두께가 있는 사각 그릇에 담아서 냉장고에 차게 식혀 굳힌 후에 썰어서 양념장과 내는 음식이었는데 요게 이제 과거 우리 재래시장의 또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뭔가 이게 묵도 아닌 것이 고기도 아닌 것이 반투명한데 그 안에 이렇게 빨간 실고추 박혀 있는 맞아. 그게 바로 이 족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손이 아주 많이 가기 때문에 잔치상 생일상에나 올리는 그런 음식이었는데 어렸을 때 보고 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머릿고기 편육과 이 제조 과정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 족편은 고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기보다는 그 다리의 그 힘줄과 껍질 여기서 나온 젤라틴 요거에 그 더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보자기에 눌러서 물기를 뺀 다음에 모양을 잡는 그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틀에 넣질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힘줄과 가죽으로 만든 젤리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젤리. 네네. 이 편육이라는 거는 탈수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방분이 또 많이 녹아 나온 용출되어 온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또 담백하고요. 쫄깃쫄깃하고. 그래서 요게 공기 중에 오래 방치를 해두면 건조돼서 맛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편육은 그렇죠. 만들면은 바로바로 드시는 게 빨리 원칙이고, 드셔라. 네네 빨리 드시는 게 원칙이고. 그래도 빨리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야. 오래 방치를 해두면은 이 그 지방분이 녹아 나와 있잖아요. 산패하죠. 그 지방분이 산패를 한다고요. 에이, 그래서 이제 수분이 빨리빨리 없는데도. 드시는 게 좋은 거고. 그래서 편육 냉장고에 넣으면 의외로 금방 사실은 맞아요. 상해요. 맛이 그리고 가. 이제 그 미오글로빈이라는 그 고기의 이제 맛있는 성분 이게 예, 이제 예. 많이 이게 좀 이렇게 배어 나와 있는데 이 안에는 사실 이게 혈액에서 나오는 성분이다 보니까 철분이 있거든요. 아이고. 그 철분이 지방의 산패를 촉진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편육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냉장고에 둬도 변질하기 쉬우니까 바로 먹어라. 구매하시는 즉시 그 보들보들한 맛이 있을 때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깔끔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닭발 편육도 있어요. 있죠. 닭발 편육. 우리 콘에서도 아마 그 황학동 있는 그 시장을 소개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저면해가지고 네네. 똑같아요. 아주 맛있지. 공정은 맞아요. 식감이 좋지, 식감. 편육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예전부터 해오던 식품 공업의 일종이죠. 어떻게 보면 분자 요리예요 이게. 분자 요리. 물성을 변화시키고 이 자체를 하나의 틀로 만들어서 재가공을 한 거죠. 재구성을 한 거잖아요. 오늘 뭐 약간 요리 연구사 컨셉을. 혹시 심사 같은 거 들어올까 봐. 아, 저도, 예. 아니 돼지고기 심사 이런 건 없습니까? 심사를 안 시키더라고요. 얼굴이 불공정해서. 무슨 말씀? 우리 409 있으시는 분이 편육 정말 좋아합니다. 체코 필스너 우르켈 공장에 갔는데 한국 편육이랑 똑같은 음식이 있더라고요. 비슷한 거 있죠. 체코에도 편육 같은 음식이 있는 게 신기했어요 하면서 사진을 같이 보내주셨는데 어떤 거지? 이거요. 요거 양파 얹어서 먹는 거죠. 뭐 독일이나 뭐 동유럽 이쪽에 뭐 족발, 네네. 뭐 돼지고기, 뭐 다리 부분, 뭐 이런 우리나라 편육과 비슷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거 프랑스 뭐 가면은 샤키테리라 그래가지고 네네. 이렇게 고기 가지고 마찬가지로 눌러가지고 그 육가공품인 젤라틴 거죠. 네네네. 독일에 무슨 학센 뭐 학센, 슈바이나 학센 그다음에 그 체코에는 이제 꼴레뇨
이게 꼴랭이요? 바로 족발 갖고 이제 만든 그렇죠. 맥주에 삶아서 한번 구운 다음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내장 요리를 이제 많이 먹지만 유럽에도 내장 요리가 성행해요. 아, 그럼요. 프랑스 남부나 이런 쪽에서도. 전통적으로? 네네. 오호. 알겠습니다. 자, 우리 미리 말씀드려요. 3부 시작하자마자 즉석 민원 해결해드리죠. 미리 나 여기 뭐 어디 갈 건데 혹은 뭐 우리 부모님 모시고 어디 갈 건데 여기 맛집 어디 있어요? 라는 질문 문자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게시판에 남기시면 저희가 답장 문자를 보낼 수 없으니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문자로 답을 해드립니다. 어디 가실지 저희가 정해드릴게요. 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편육 맛집 네. 첫 번째 맛집부터 가볼게요. 네, 서울시 종로구 누화동에 위치한 서땡땡땡인데요. 여기는 뭐 국수나 곤드레밥 이런 것도 팔고요. 그래서 점심 때 그거 드시러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이제 산행 후나 또는 뭐 저녁 때 막걸리 한잔하기 좋은 음식들을 네네. 내는 집입니다. 막걸리랑 편육이랑 또 어울리죠. 너무 잘 어울리죠. 좋아. 여기 꽤 그래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인데 아유, 편육 예쁘다. 편육이 예뻐요. 이게 제가 여쭤봤어요. 너무 편육의 상태가 좋아가지고 이거를 이 가게에서 직접 만드신다는 게 좀 믿기 어려워서 했더니 아주 굉장히 친한 지인이 직접 만들어주는 걸 납품 받아가지고 이제 내시는 거죠. 야, 저기 돼지 귀 들어있다. 돼지 귀. 들어있죠. 하얀 거죠. 맞아요. 또 이렇게 예쁜 편육 처음 봐. 그쵸. 온갖 머리에 있는 부품들 다 들어간 거지. 들어있어요. 다 들어간 거지. 오, 희한하네. 일단 여기는 분위기 자체도 그릇이 사기 그릇 위주로 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딱 보면 약간 운치도 좀 있고 기본 찬으로 나오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저게 상당히 위력이 셉니다. 배추김치는 제 입에는 그 양념이 많이 묻어 있지는 않은데 좀 개운하면서도 제 입에 짠맛이 조금 강한 편인데 또 약간 매콤함도 갖추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저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단무지 무침. 네. 근데 저게 마치 무말랭이처럼 꼬들꼬들해요. 굵은 고춧가루를 묻혀서 내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그렇죠. 예. 저거 이제 한 젓가락 두 젓가락씩 이렇게 속을 먼저 데우기 좋고요. 자, 막걸리와 함께 이제 편육을 주문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공고를 받으시는데 너무 예뻐. 너무 예쁘죠. 그리고 너무 아주 얇은 편육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고 약간의 두께감도 좀 있고 씹는 느낌은 어떠냐면 전반적으로 부드러워요. 그러면서도 씹는 즐거움이 없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차게 나와요? 차게 나오죠. 네. 냉편육인 거죠. 그래서 요거랑 이제 뭐 새우젓이나 아까 말씀드린 단무지 위에 좀 얹어가지고 피처링 하셔가지고 드셔도 너무 좋고. 새우젓이 맛있어요. 네. 이거를 어떻게 묘사를 해드려야지? 아마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예쁜 건 못 보셨을 텐데. 이게 약간 대리석 마블링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 약간 골드바 같아요. 그거 좋은 표현이다. 골드바인데 맞아. 골드바만큼 두껍다기보단 골드바 절반? 그렇죠. 단면은 더 약간 좀 복잡다단하고 이 모양으로 타일을 만들어서 도배를 해도 되겠다. 맞아. 예. 편육 모양 타일. 그건 좀 정신사나 나올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흐뭇하잖아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뜯어먹겠어. 그리고 아까 탁 PD가 얘기한 것처럼 돼지 귀나 저런 연골 부분 있잖아요. 예. 저게 마치 그 물길 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박혀 있잖아요. 그 모양새도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이 집에 가시면 여러 가지 메뉴 중에 뭐 홍어무침 이런 것도 있는데 반드시 편육을 먼저 선 주문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어허. 제가 또 만두를 좋아하잖아요. 네네. 이 집 만두 메뉴가 하나 있는데 산채 만두예요. 그러니까 버섯과 채소만 들어가는 비건 만두인 거죠. 이게 진짜 맛있어요. 만두 피는 약간 도톰한 편이고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 만두소의 결속력은 없어요. 잘 흩어지는 만두인데 엄청 면면하게 구수한.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계통의 만두고 비계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완전 비건 만두인 거예요. 비건이. 네, 완전 비건 만두. 비건하다. 그리고 욕하지 마. 웅디가 마지막으로 좋아할 거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전. 감자전. 여기 최고다. 네, 여기는 딱 사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듯이 너무 예뻐. 강판에 아주 정성스럽게 갈아가지고 많아요. 양도 5장을 이제 아주 한 단단 크지는 않지만 저 바삭해 보이는 건 테두리 부분만 딱 바삭하고요. 이게 기술이지. 네, 거의 구할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면서도 이제 강판에 갈았을 때 그 약간 느낌 있잖아요. 약간 이 혀에서 약간 도는 느낌. 그런 것도 잘 갖추고 있는. 그래서 여기는 특히 다양한 종류의 막걸리를 많이 갖추고 있어가지고
터피디 가면 좋아하지. 네. 아유, 그들은 이제 흐뭇하다. 지역별 막걸리를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게 매칭하셔가지고 분위기도 약간 예스러운 분위기가 나는 내부 인테리어라서 가셔가지고 좋은 분들이랑 뭐 두세 분, 서너 분이 가셔가지고 아름다운 안주와 막걸리 곁들이시면 참 좋은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어디라고 오늘 그러십시오? 갑시다 오늘. 예. 서촌. 그러니까 서촌? 경복궁역 근처입니다. 아 너무 좋다. 종로. 여기. 말 나온 김에 동화동, 말 나온 김에 오늘 가시죠. 얼마쯤이에요? 여기 아까 비도 편육이랑 오늘, 감자전 오늘 비 소식도 있는데 딱 좋네. 가격은 제가 좀 이따가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야 이거 너무 예쁘고 너무 맛있어 보여서. 편육 제가 갔었을 때 기준으로 2만 원. 그리고 감자 산채만두 7,000원. 감자전 18,000원이래. 감자전은 18,000원. 그렇지. 다음에 맞지. 가시죠. 예. 아 왜? 왜? 조금 나가네. 아니 객출하면 되죠. 아니 걔라 좀 나가. 저희가 무슨 뭐 소장님께다 뭐 이렇게 없어지던데 맨날 나갈 예? 때쯤. 화장실 가서 그래요. 우리 유일하게 같이 먹었을 때 제가 냈잖아요. 2,000원 제가 냈다니까. 2,000원 내가 없었잖아. 아 그렇구나. 네. 어쨌든 이 집은 이거 외에도 가락국수, 뭐 해물칼국수, 곤드레 나물밥, 열무 비빔국수 또 여름철에는 콩국수도 내시고요. 근데 진짜 이제 그 막걸리 안주로 아까 말씀드린 홍어 무침, 삭힌 가오리찜 있잖아요. 이것도 막걸리 부르는 명약. 그지. 명이야. 하여튼 기가 막힌 안주잖아요. 결대로 쭉 들어가지고 연골까지 탁 입에 그렇지, 넣고 그렇지. 꿀떡꿀떡. 그렇지. 서촌을 가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편육 맛집으로 함께하고 있지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편육은 부드럽고 쫄깃한 젤리 형태, 특히 이 성분이 풍부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안 그랬다. 약간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옛날엔 조선시대나 이럴 땐 젤라틴을 뭐라고 했을까요? 뭐 이런 거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무튼 뭐 꼭 이거라는 말씀은 아니고 아무튼 우리말이에요 이게. 예. 아 그래? 널리 알려져 있지요. 동물의 뼈, 가죽, 힘줄 등에서 추출할 수 있는 유도 단백질을 말합니다. 이 성분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니코틴. 이것도 괜찮네. 뭐라고요? 뭘 괜찮아. 2번 젤라틴. 3번 카로틴. 네. 힌트. 이게 뭐 여러 성분이 나왔는데 이게 제일 낫지. 예. 아니, 우리말이라니까. 오늘은 귀엽게 가지네요. 고기 먹다가 소소하게. 예전에 선조들이 이 그게 제일 낫지 해가지고 젤라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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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중엔 이게 제일 낫지. 아니 뭐 오늘 힌트가 굉장히 부드럽게 그러네. 목 넘김이 좋네. 네. 가끔 소장님이 역대 했던 거 중에 제일 낫지. 빌드업을 강하게 거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스무드하게. 아주 부드럽게 거시셨어요. 아주 젤라틴처럼 갔네요. 좋았어. 하반기 출발 좋습니다. 좋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러블리즈의 캔디 젤리 러브.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우리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노탁스의 맛맛 노중훈 작가 탁재영 PD 이우석 소장 세 분 모시고 오늘은 편육 맛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즉석 민원 1380 쓰시는 분이네요. 네, 7월 중순 양가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를 갑니다. 여긴 꼭 가야 한다는 식당 추천 부탁드립니다. 일정은 9박이라 길게 가시네. 시간이 부족하진 않으니까요.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담당 작가에게 보내드렸고 그래서 뭐 제주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뭐 몸국 그다음에 접작뼈국 고사리 육개장
또 돼지 제주 토종 돼지로 만드는 구워 먹는 고기, 피순대 정말 다양한 것들 알려드렸고 탁 PD도 많이 전해드렸고 소장님 갈치집도 예. 하나 아무래도 주셨고. 제주 여름 또 제철 생산이 별로 없는데 네. 갈치는 또 여름에 좋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위치는 아마 9박이라서 아마 제주 곳곳을 다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주 뭐 서귀포, 남원, 표선 뭐 다양한 곳으로 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스튜디오 내에 모기가 한 마리 날아다니는데 네. 이 모기의 크기가 이 정도면 거의 에일리언이 아닌가. 여기 있어. 여기. 깜짝이야. 여기 앞에. 에일리언. 모기 난입. 말 같다 말. 유니콘 아니야 저 정도. 어이구 잡아야지 저거. 자, 우리 청취자분들 보는 라디오 보시다가 갑자기 막 누가 허우적대고 뭘 잡고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방송하면서 정확한 식당 이름 말씀 못 드리죠. 하지만 정확한 식당 이름을 우리 방송 끝나자마자 요 코너 끝나자마자 노탁석의 맘맛 게시판 허지용 쇼 인별그램 허지용 쇼 너튜브 쇼츠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찾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확인 부탁드리고요. 팟캐스트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맛집 그만 내가 잡을게. 뭐 잡아야 돼요. 방송에 왜냐면 집중하세요. 혹시 두피 물려본 적 있어요? 그런 거 안 물려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지. 혹시 거기 눈썹 거기 물리면 어떡해요? 눈썹 아니 각질 떨어져요. 안 돼요. 아이고. 이게 눈두덩 이런 데 하면 물리면 엄청 부풀어 오르잖아 진짜. 두피 최고라네 최고. 진짜로 정말 그럴 것 같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기 식당 소개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계시면은 제가 잡을게요. 우리 두 번째 맛집 가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노 작가님께서 얘기했던 제주의 여러 음식들을 거의 팔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예, 제주가 아닌데. 제주에. 제주에서. 네. 제주 연동에 있는 낭땡땡땡. 예, 그 제주 향토 음식 연구가가 직접 하는 집이에요. 이 선생님 유명하시죠. 네. 유명. 완전 제주 진짜 향토 그 전통 방식의 음식을 좀 고집하시는 분이고 2대째 명인이에요. 그러면 이런 집에서 파는 몸국은 대체 어떨까? 아니죠. 몸국에 내장 고기를 육수를 섞어서 낸다라는 거가 굉장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원래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는 집들이 많다. 살고기만 넣고. 이게 전통이었는데 그게 네. 많이 사라졌다가 다시 이제 이분이 그 예전 방식에 집중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내장도 넣고 사골도 넣은 맞아. 그런 몸국 맞아요. 다 팔고요. 오늘은 이제 주인공이 편육이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차가운 냉 편육이 나옵니다. 냉편육. 예, 괴기 반이라고 간단하게 드실 수 있을 만큼도 나오고요. 순대, 그러니까 수회라 그러죠. 순대랑 이제 고기 3점 이렇게 차갑게 썰어서 내온 이제 제주 토종 돼지로 쫀득쫀득하게 온 괴기 반이라는 메뉴도 있고. 근데 특이하게 두부가 같이 나오네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국밥 같은 걸 드시면서 곁들여 드시기 좋게 서비스? 예, 아니요. 그런 이제 메뉴로 구성을 한 거죠. 작은 메뉴. 맛배기죠. 예. 맛보기 수육 같은. 사이드 메뉴. 고기 반, 그러니까 괴기 반 이런 드시고 그다음에 따로 이제 준비를 한 게 바로 이제 고기만 있는 편육이 있는데 편육이라고 안 불러요. 예, 그냥 찬고기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찬고기. 직관적이다. 지금 보시면 진짜 이 비계 부분이 쫀득쫀득해요. 차가워질수록 오히려 이게 쫀득쫀득합니다. 맞아. 이 사람들이 이제 식감을 따끈따끈한 고기를 즐기시는 부들부들한 맛을 좋아하고 이렇게 차갑게 식혀서 오히려 쫀득쫀득한 그런 저작감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 메뉴에 그냥 반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찬제육의 한 표. 저도. 네, 저도 사실은 냉면집에서 찬제육을 많이 먹는데 너무 좋죠. 너무 좋아. 원래 차갑게 먹도록 고안된 음식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상갓집이나 이런 데서 내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썰어놓고 손님 올 때마다 한 접시씩 그렇죠. 내니까 뜨끈뜨끈하게 데필 필요도 없고 토렴할 필요도 없고. 그러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접작뼈국 뭐 아니면 몸국 이런 거 드시면서 고기를 곁들이시면 아주 딱 이제 맞습니다. 궁합이. 네. 그래서 뭐 제주로 이렇게 취재를 하러 가는 뭐 미디어나 뭐 기자들이 제주 향토 음식, 전통 음식에 대해서 자문을 듣고 싶을 때 이 선생님한테 가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진정성이 있으시고요. 조예가 깊으시지. 네. 또 이제 제주산 식재료 아니면 안 씁니다. 거의. 네. 향토에다가 로컬 모든 걸 이제 다 갖추셨죠. 여기만 가면 그냥 끝나겠네요. 제주 음식이. 네. 여기가 뭐 제일 이제 오래되고 유명한 곳이니까 그 게시판 보니까 사실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 몸국을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모자반. 네네네. 아 근데 저는 진짜 몸국을 먹기 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때도 우리의 한번 인생은 고백을 했었는데 웅디가 몸국을 엄청 좋아하더라고. 제가 몸국이랑 네. 보말국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도 몸국이 더 좋지. 그렇죠. 모자반이 들어가면서 이게 오히려 해조류가 너무 담백하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몸국 자체가 보양식이에요. 진해요. 아주. 맞아요. 고기 국물이에요. 왜냐면 돼지뼈랑 내장이 그렇죠. 들어가니까 고기 엄청 진하지. 고기한 거죠. 그럼요. 거기에 서울에서는- 모자반의 부드러움을 넣기 위한 거지. 사실은 뭐 우리가 고기 미역국도 사실 맛있잖아요. 그렇죠, 미역과 그렇죠. 고기의 어떤 육류와 해조류의 이 궁합이 상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잘 나타나는 게 몸국이에요. 근데- 방금 젤라틴 또 한 거예요? 아니 그 제일 낫지.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또 아까 해조리 모자반에 살짝 그 바다 냄새가 좀 과도한 경우 또는 이제 그 돼지 내장 이런 거 좀 과도하게 쿰쿰한 집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집이나 제가 아까 우리 담당 작가에게 보내준 유명한 집들은 그런 걸 잘 잡아요. 비리거나 쿰쿰하지 않는 아주 그렇죠. 훌륭한. 원래는 너무 먹고 맛있습니다. 예를 들면 향이 뭐 많이 나야 뭐 맛있다고 이러시는 아니야. 분들도 있는데 아니야. 결국에는 맛있는 거예요. 맞아요. 문턱이 낮아야죠. 제주도 가고 싶네요. 자 우리 세 번째 맛집. 몸국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네. 세상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이 새로운 음식을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맛집 가볼게요. 네. 제가 한동안 많이 쉬었습니다. 김포. 근데 들어왔어?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김포라 그래서 역차별을 하면 안 된다. 당연하지. 네, 그래서 맞아 우리 김포 한지 진짜 오래됐어. 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경쟁력 있는 집입니다. 김포시 양촌읍 성무리에 있는 미음집인데요. 이거 탁피디님 집 바로 앞에 아닌가요? 바로 앞 아닙니다. 조금 들어가야 돼요. 양촌 이거 발자국 들어가야 돼. 양촌 쪽이네요. 여기가 근데 요즘 여기가 유동인구가 되게 많아져요. 구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근처에 이제 뭐 좀 젊은 분들이 이렇게 그 취업할 만한 그런 공단도 있고 해가지고 이곳이 뭔가 경기 북부에서는 약간 그 강남 느낌 날 정도로 지금 그 유동인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에이 또 과장한다. 그러니까 유동인구 측면에서. 아니 김포도 강남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네. 여튼 그래서 거기를 향하는 길목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가 사실은 그 아이덴티티는 육개장 전문점입니다. 근데 육개장 전문점들이 프랜차이즈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 집은 프랜차이즈가 아닌 육개장 전문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 메뉴가 육개장과 백개장 이렇게 있어요. 하얀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에도 좋은 집으로 뭔가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흔적이 나는 게 육개장 있고 백개장 있고 그 다음에 수제 함박 있어요. 가정 이제- 단위가 많이 네, 있구나. 수제 함박 스택. 수제 함박 스테이크. 그러니까 어떤 그 계층한테도 어떤 세대한테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좀 갖춰놓고 있다. 그래서 오징어 볶음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찬으로 제공되는 뭐 잔멸치, 오뎅 볶음, 콩나물 이거 상당히 괜찮은데 보통 이제 둘이 가게 되면은 한 사람은 이제 육개장, 그리고 한 사람은 백개장, 그 다음에 반찬으로 수제 함박. 뭐 이런 식으로 시키는데 편육이 없어 근데 편육이.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이 프랜차이즈 육개장은 또 너무 프랜차이즈한 맛이 나는 게 좀 문제고 일반 식당에서 파는 육개장은 이제 너무 혼자 그냥 그 독립군 같은 맛이 좀 나는 게 문제인데 이 집은 적당히 진하면서도 이제 대중적인 맛이고 좀 파가 부드러워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맛이고요. 대파. 근데 이제 이 집이 한우 편육이 있습니다. 소고기 편육. 한우 편육이야. 게다가 소고기 편육이야. 게다가 가격이 놀라지 마세요. 가격이 육개장보다 싸요. 9,000원. 이렇게 많이 주는데? 이 양 주는 하나,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14개. 네. 14개. 그래서 요거 딱 봤을 때는 손머리로 한다고요? 예. 그 젤라틴만은 그 양긴 머리나 머리고기를 누른 걸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딱 먹어보면은 아주 그냥 적절한 기름기, 그리고 진한 육향, 그리고 누림내 없는 그 깔끔한 맛. 너무 건조하지 않은 그 부들부들함 이런 걸 갖추고 있습니다. 야, 이 맛있겠다. 색깔이 예쁘네 여기도.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소금이랑 그
여기 특제 소스가 있어요. 그 초고추장 같은 그 특제 소스 그리고 예? 이제 편마늘, 청양고추 이렇게 주는데 처음에 한 점은 당연히 소금에 찍어서 딱 맛을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편육 한 점에 마늘 올리고 고추장 소스 얹어가지고 딱 이렇게 먹으면 진짜 일품이고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먹는 걸 추천드리냐. 연어 같아. 편육을 맛있게 먹으려면 일단 백게장을 시켜라. 어? 그 백게장이 약간 그 뼈 없는 그 갈비탕 느낌이거든요. 네네네. 거기다가 요 편육을 한번 살짝 담그는 거지. 너무 뜨거워지진 않게. 하지만 겉면에 젤라틴이 건행하는 거예요. 건행. 조금 녹게. 그래가지고 요거를 소금에 탁 찍어서 먹으면은 육향이 확 올라오죠. 육향과 함께 그 본연의 부들부들함을 즐길 수 있다. 빨간 육개장은 왜 안 돼? 그러면 이제 양념 맛이 너무 진하게 빼드니까. 양념 맛 때문에. 네네네. 죄송한데 저는 그 사진 보니까 햄버거 스테이크 먹고 싶어요. 맛있겠는데? 단면을 그쵸, 보니까 그쵸, 그쵸. 괜찮아 보여. 실해요. 맛있어 실해요. 보이는데? 편육 가격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네. 오늘 갑시다.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한우인데 소 머리 쪽이니까 그나마 거기가 상대적으로 부위가 저렴하기 때문에 뭐 이 가격을 내시겠지. 한우면서도 이제 뭐 유구나 이런 걸 좀 쓰실 것 같아요. 그렇겠죠. 가격을 맞추려면. 그래도 훌륭합니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 맛집 가볼게요. 네, 강원도 홍천군 소장님 네. 방송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네네. 모기를 쫓지 마시고. 듣고 있습니다. 예. 강원도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에 위치한 내 땡땡 막국수가 되겠습니다. 오늘 특징이 편육이다 보니까 식당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다양하지. 다양한 곳에서 팔고 여기 스키장 갈 때 가봤어야죠. 여기 훌륭합니다. 이 집이 제가 여쭤보니까 한 20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 동네 주민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곳인데 최근에 이제 뭐 지난해 지지난해부터 외부로 좀 소문이 나서 요즘 관광객도 꽤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이게 여긴 뭐야? 막국수 파는 집인데 네. 반드시 막국수는 한 사람이 한 그릇씩 먹잖아요. 네. 중간에 뭐 놓을 걸 하나 마련을 해야죠. 있어야지. 바로 편육 18,000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편육 한 접시가 이거를 네네. 한 쟁반이라고 표현을 해야겠네. 그렇죠. 돼지가 돼지가 거의 보쌈처럼 나와요. 지금 보쌈 차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편육은 우리 아까 탁피디가 맨 처음에 이제 설명을 해드린 누른 건 아니고 그냥 고기를 삶아가지고 편으로 썰었다 했을 때 그 편육이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편육인데 웅디가 얘기한 것처럼 큰 이제 원형의 스테인리스 은색 쟁반에다가 이 차림새가 너무 예쁜 거죠. 가운데 지금 무생채하고 콩나물이에요? 이게 압권이야. 콩나물 무침이 엄청 맛있어요. 그럴 지금. 것 같아. 그럴 엄청 것 같아. 맛있어요. 그럴 것 같아. 한쪽을 따라서 이제 그 돼지고기 편육이 쭉 줄지어서 이렇게 이어져 있고 그 위쪽에 끝내준다. 백김치가 있고 상추가 있는데 이 집은 상추도 맛있어. 왜냐? 상추, 배추, 뭐 고추 이런 걸 다 재배하세요. 직접 기르시는 거. 텃밭에서. 그러니까 약간 진한 맛의 상추 있잖아요. 그 약간 물기 많고 약간 흐리멍텅한 그런 상추 맛이 아닌 것이. 아삭이 상추. 상추가 진해요. 맛있고. 돼지도 그리고 재배 그렇죠. 직접. 예. 네? 아니 돼지도 직접 키우시는. 아니. 홍천은 농가 많은데. 예. 그렇겠죠. 이제 브리스야. 한돈이라서 알아요. 제가. 우리 쓰야. 그리고 이제 한쪽에 고추, 마늘, 이제 새우죠. 역시 돼지고기 수육, 돼지고기 편육과는 영혼의 짝꿍이죠. 새우젓이. 그렇지. 보니까 5젓 이상의 통통한.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예. 오젓이고요. 5월달에 5월달에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조합을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새우젓과의 궁합을 먼저 보시고 기본이니까 그 위에 쌈장에 마늘 찍어서 올려도 되지요. 아까 말씀드린 콩나물 무침이 너무 맛있거든요. 콩나물 무침을 올려서 드셔도 되고 백김치에 싸서 드셔도 되고. 백김치 저는 백김치. 이렇게 백김치에 돼지고기 올리고 쌈장 올리고 고추 한 점 딱 올려가지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김치말이 제육이 되겠죠. 너무 예쁘다.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맛이야. 이렇게 먹으면. 아주 훌륭한 집이에요. 막국수도 뭐 당연히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 집 막국수가 기가 막혀요. 제 개인적인 집에 너무너무 잘 맞는 집인데 일단 그 물막국수는 제가 이거 확인을 못해서 취재는 못했었는데 국물이 뽀얀 것 같으니까 아마 사골로 내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거기에 뭐 사골. 동치미 섞으실 수도 있고 안 섞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면이 들어가 있고 위에 고춧가루를 아주 호방하게 뿌려줍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저 국물만 먹으면 진짜 고기 사골 육수인데 너무 끈적하고는 무겁지 않으면서 그냥 담백하게 잘 흘러가는 그런 국물이 되겠고 먹고 싶다. 고춧가루 풀면서 여기 면도 제가 좋아하는 그런 지점이에요. 너무 무르지도 않고 너무 쫄깃쫄깃하지도 않고 어이구. 그리고 여기는 비빔에도 약간 그 양념장이 국물처럼 밑에 자작하게 깔려 있어요. 이런 집이 좋아. 네네. 이런 집이 좋아. 그렇죠, 그렇죠. 네. 모자라면 뭐 더 부으셔도 되고 아유, 좋아. 비벼서 드시면 여기다가 아까 그 편육 한 점을 딱 얹어가지고 맛있지. 한번 탁 틀어서 이렇게 입에 넣고 마지막으로 심지어 이 집은 편육도 좋고 국수도 잘하는데
만두도 훌륭해. 다만 만두는 10월부터 2월까지 이듬해 2월까지 겨울 메뉴라는 점. 이런 지금 못 먹잖아요. 못 먹지. 근데 만두도 되게 훌륭해요. 그래서 뭘 시켜도 후회 없을. 장인 정신이 있으시네요 여기. 맞아요. 예. 이 너무 맛있을 것 같은 집이고. 네. 제가 이렇게 쭉 좀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소장님 혹시 한 몇 주 동안 네네. 사실 우리 한돈 협회 한돈 홍보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너에서 이 돼지가 소고기보다 맛이 없다. 아니 그런 얘기 한 적. 라는 맥락을 읽을 수 있는 아니요. 기억나요. 발언이 기억나요. 이어졌었는데 한 소리 들었죠. 아니요. 아니요. 오늘 뭔가 되게 돼지 그렇지. 프렌들리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오늘 정강이에 패스를 치고 편육이니까.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아니 편육이니까. 어? 아니 오늘 주제에 저는 테마에 항상 부합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소리 들은 건 아니고. 그 연락 저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전화번호 모를 걸. 진짜로 016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소고기, 돼지고기 중에 하나만 먹어야 돼요. 그럼 뭐? 전 돼지죠 원래. 거짓말. 아, 원래 돼지고기가 풍미가 훨씬 좋은 저 고기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 이렇게 얘기 안 했어. 알겠어요. 뽐내고 싶을 때 가끔 소. 거짓말. 뽐내고 싶을 때? 애가 약간 돼지는 뽐이 안 납니까? 비싸니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소혐하지 마십시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게 화려하게 불사르고 있는 소장님의 마지막 맛집 어딜까요? 네네. 예. 역시 돼지하면 천안 아니겠습니까? 천안. 네네. 충남에서 많이 돼지를 키우고 있기도 하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병천 순대라든가 그렇지. 너무 좋지. 다양한 이제 그 돼지고기 국밥이 발달한 곳이 이제 충청남도인데 예. 이 천안. 네, 특히 이제 병천이 있는 아우네 장터가 있는. 근데 여기 시내에 가면요. 권땡땡 사람 이름이에요. 권땡땡. 네. 순대국밥. 순대국밥이 있습니다. 원성동. 본점. 원성동. 이제 원성동. 뭐 두정동에 있다 옮겼어요. 이사했어요. 네. 이 집이 굉장히 든든한 저걸 줍니다. 순대국밥 자체가 너무 고기 양도 많고 밥도 그냥 무한리필이고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곁들인 메뉴로 예? 편육을 꼭 주문해야 돼요. 이 편육이 지금 가격이 굉장히 올랐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 2013년인가 14년이었는데 그때는 지금 보이시죠?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이거 뭐 11,000원 정도? 7,000원. 6,000원인가? 와 네. 진짜? 6,000원, 7,000원 합니다 이게. 옛날에 3,000원이었어요. 이야. 3,000원이요? 예. 이 양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러니까 일단 양만 많은 집이 아니라 다 맛도 좋아요. 아니 이게 가능해? 네, 가능합니다. 이 솔직히 말해서 순대국밥도 지금 국물을 다 따라내면 안에 거의 내장 수육이 뭐 가득 들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고기 꽉 차 있구나. 예, 고기 꽉 차 있고요. 밥도 무한 리필이고. 야. 예. 그다음에 이 편육까지 곁들이시면 이거는 저거 해도 돼요. 거의 6,000원이네. 6,000원. 6,000원. 너무 싸다. 거의 파티가 열립니다. 그냥 두세 분이 가셔갖고 예. 편육 하나만 시켜도 돼. 6,000원만 더 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럴 수가 이걸 왜 있구나. 안 먹어요? 이걸 안 먹으면 손해지. 이거 애주가 입장에서는 뭐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네. 저는 이거 소주 없이 못 지나가요. 이걸 어떻게 그냥 이거 특히 막걸리 드시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막걸리 네. 편이요. 괜찮지. 네, 그러니까 아예 국밥을 안 시키고 편육이랑 막걸리 드시고 계시는 할아버지들도 많이 계세요. 나도 이 근처 살면 그러겠어. 너무 많이 그러니까 출출할 때 편육과 막걸리 한 잔. 10,000원 돈이면 먹는 거니까. 그렇죠. 10,000원이면 먹는 그렇지. 거죠. 야 이럴 수가. 대박인데. 그래서 천안이 정말로 곳이야. 이런 돼지고기 요리가 많이 발달했다. 한돈 명예 홍보 대사로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몸이 충남 하면 충남으로 가라. 네. 그래서 천안 특히 가셔가지고 권땡땡 순대국밥 본점을 가셔서 편육을 이거 여차하면 지나쳐요. 그냥 못 시키고 워낙 이제 뚝배기가 잘 나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도 시켜라. 너무 많지 않아 이럴. 안돼 일단 시켜. 시켜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편육. 정말 탱탱하게 차갑게 나오는 편육인데 일단 또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그런 건 아니에요. 건행은 되어 있습니다. 네, 냉하진 않고 상온에서 즐기는 그런 쫀쫀한 편육을 드실 것. 편의점에서 당장 그 편육이라도 하나 사서 들어가야겠다. 너무 먹고 싶네. 요즘 오늘 갑시다 오늘. 자꾸 가네. 아니 오늘 진짜 편의점 편육 매출 높아질 것 같아. 아니 수장님 집 나왔어요? 오늘 자꾸 편의점이 어디 원래 가지? 편육 파는데 아니에요. 편육점. 쫓겨난 거 아니에요? 편육점이야. 자 우리 돌발 퀴즈 정답 2번 젤라틴이었고요.
이규호님, 김복수님, 7197 쓰시는 분 이렇게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도 좋았습니다. 맛있었어. 자, 지금까지 노중훈 작가, 닥재영 PD, 이우석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주 복날 메뉴도 제가 기대를 많이 할게요. 복날이니까 선식 같은 걸로. 복날 가루 음식. 채소.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는지 나눠주세요. 사연과 신청곡으로. 우리 신청곡은 제목만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4부에서 소개되는 모든 분들 커피 쿠폰 바로바로 보내드립니다. 김선영님이 아까 그 모기 소장님 따라 나갔어요. 제가 봤어요. 어이구, 두피에 진짜 붙어서 나갔나? 하긴 근데 보는 라디오로 우리 보실 수 있을 만큼 크긴 컸어요. 왜 이렇게 커? 이서영님이 동생이 약국을 하고 있는데 가게 계약 기간이 끝나 오늘 온 가족이 동생네 약국에서 짐 싸는 거 도와주고 있습니다. 수백 가지 약들을 구분해서 포장을 해야 하는데 의약품 종류가 너무 많아서 무척 힘들어요. 그래도 동생을 위해 하정우 쇼 들으면서 부모님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거는 이런 전문 이사 업체는 없나? 하긴 없겠지. 전문성이 좀 필요한 과정이 될 것 같은데, 이 가족분들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건데 동생분도 골머리 좀 썩으시겠네요. 요 고비 또 잘 넘기셔서 안정적인 삶의 패턴으로 얼른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884 쓰시는 분이 엄마 무릎 수술하시고 병원에 계시는데 입맛 없다면서 식사를 잘 안 하시네요. 오전 내내 엄마가 좋아하는 호박죽 레시피 보면서 만들었어요. 지금 병원 가는 중인데 제발 맛있게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소은의 사랑이란 이유로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맛이 없다고 안 드시겠어요? 자식이 만들어 왔는데 그거를 맛이 없다고 안 드실 부모님이 계실까요? 신청하신 곡 바로 띄워드릴게요. 이승훈의 사랑이란 이유로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4669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G.O.D의 보통날이었습니다. 4669 쓰시는 분이 어디 보자. 동생 학교가 부산이라 그동안은 할머니와 동생 둘이서 부산에서 지내는데 동생이 서울로 취업하게 돼서 오늘 첫 출근했습니다. 혼자 지내시는 할머니는 섭섭하다 하시다가도 서울에서 일하는 손자가 자랑스럽다고 하시네요. 웅디가 할머니와 동생 응원해주세요 하면서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어이구 손자가 그냥 듬직하네요. 듬직해. 할머니랑 같이 예쁘게 사진을 소나트를 하면서 찍으셨습니다. 꼭 서울에 취업 안 해도 훌륭한 손자죠. 뭐 요즘에 뭐 그래요. 할머니 마음이라는 게 참 또 따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신경이 쓰이는 사연이 하나 있는데 이게 낚시일까 아닐까 자꾸 구별이 안 가서 아, 8171 쓰시는 분, 요즘 채팅방에 여름휴가 얘기로 한창이던데 저한테는 딴 세상 얘기예요. 해외여행은커녕 국내도 다니기 쉽지 않아요. 매년 여름마다 누구보다 알차게 남들보다 빠르게 놀러 갔던 전데
아, 애가 있으셔서 못 간다고? 부럽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신청하셨어요? 장기하에 부럽지가 않아. 듣고 오지요. 2089 또 5277 쓰시는 분 두 분께서 같은 곡을 신청하셨어요. 악동 뮤지션의 라면인 건가 듣고 왔습니다. 라면 먹기 좋은 날씨긴 하네요. 제가 아까부터 8731 쓰시는 분의 사연을 이게 낚시인 걸까 아닐까 한참 고민하다가 같이 한번 생각 좀 해보죠. 형님, 저 괴로워요. 너무 연애가 안 돼서요. 도사님께 점을 봤는데요. 앞으로 26년간 여자를 못 만난다고 하네요. 고양이 꼬리털 3가닥을 속옷에 넣고 다녀야 애군이 깨진다고 해서 걸을 때마다 너무 거추장스럽고요. 미신을 믿는 제 자신이 싫어요 하셨어요. 그 뭔가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을 때 간절하게 원하는 건 좋죠. 동기가 생기니까. 근데 그거 티내지 마세요. 내가 뭔가에 간절하다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티내지 마세요. 그러면 이용당합니다. 8731 쓰시는 분 잘 풀리길 바랄게요. 이희숙님, 박진표님, 김순희님, 안현실님, 정선희님, 0379 7524 3233 쓰시는 분, 예, 많은 분들이 또 이 시간까지 쭉 함께해 주셨는데요. 늘 감사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광고. 오늘 허지웅 쇼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 초대석 코너 있는 날이죠. 잘 가요, 또 시즌 인 더 선 등으로 유명한 가수 정재욱 씨와 함께 할 텐데요. 신곡 발표하셨대요. 기대해 주시고, 끝곡으로 천남이, 최은섬 두 분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심규선 애프턴 프로젝트의 어떤 날도 어떤 말도.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최다은, 작가 강미정, 최연채, 영상 김아림, 기술 김원영, 김한기. 저는 허지웅이었습니다.